여러분, 노후는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퇴직 후 방심하는 순간 우리의 노후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난 아직 괜찮아. 혹시 이런 생각하신다면 당장 떨쳐버리세요. 상당한 착각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요. 퇴직 후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불행은 순식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수입은 끊겼는데 소비 습관은 퇴직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배우자와 소통하는 건 문제가 없을까요? 아직은 괜찮다는 생각으로 건강을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차하면 자녀에게 의지할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아닐까요? 제가 4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만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하루빨리 떨쳐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살이 40년을 고민하는 이종범 소장입니다. 오늘은 퇴직한 당신을 나락으로 빠뜨릴 10가지 함정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언급되는 10가지 함정을 내 인생에서 외면한다면 우리가 맞이할 내일의 일상은 절망에 가깝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퇴직한 당신을 나락으로 빠뜨릴 10가지 함정. 첫째, 나는 괜찮다는 착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퇴직 후 재정 파탄을 겪은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막연한 낙관주의가 자리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 젊다면서 아무런 대비책도 강구하지 않고 퇴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죠. 자기 스스로 젊다는 생각만 믿고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고 바다로 뛰어드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막상 저질러 놓고 잘못되면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말로 발뺌한다면 너무 철없는 답변에 불과하죠. 세상 모든 일은 그 누구도 결과를 모르는 게 상식인데 어떻게 이런 말로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성향을 가진 퇴직자는 많습니다. 못 먹어도 고를 외치는 막연한 낙관주의는 패망의 지름길이죠. 잊지 맙시다. 퇴직은 현실이지 이상이 아니란 사실 말입니다. 퇴직한 당신을 나락으로 빠뜨릴 10가지 함정. 두 번째, 소득도 없는데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는 습관은 고질병입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듯 웬만한 자산가가 아니라면 소비 통제 없이 안정적 노후를 기대하는 건 도박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 퇴직자는 퇴직 후에 7 내지 10년 내에 저축했던 돈을 거의 다 소진한다고 발표했어요. 60세 퇴직하고 67세에서 70세 즈음 저축 금액은 영원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또 다른 자산을 허물어서 노후 생활비를 써야 하는데 어떤 자산을 허물어야 할까요? 그러니 퇴직 이후를 대비한다면 적어도 퇴직 3년 전부터는 지출 구조를 완전히 개편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퇴직 후에도 월급을 받았을 때와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불과 몇 년을 버티지 못한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맙시다. 퇴직한 당신을 나락으로 빠뜨릴 10가지 함정. 셋째,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노후 자금은 퇴직금과 연금입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퇴직 후에 퇴직금의 60% 이상이 5년 이내에 사라진다고 발표했어요. 퇴직금과 연금은 말 그대로 부부의 노후생활 자금으로만 써야 합니다. 노후생활 최후의 보루인 퇴직금과 연금을 새로운 사업 자금이나 또 다른 수익 창출 자금으로 혼용하면 결과는 뻔하죠. 퇴직금이나 연금을 지키기보다는 잃어버릴 확률이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혹여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으니까요. 퇴직한 당신을 나락으로 빠뜨릴 10가지 함정. 넷째, 계획 없이 충동적이거나 무분별한 노후 생활은 당장 멈추세요. 보건복지부 연구에 따르면 노후 계획이 없는 사람은 계획이 있는 사람보다 우울증 위험 3배 높아진다고 경고했어요. 가뜩이나 노년기 위험증엔 우울증이 도사리고 있는데 굳이 우울증 위험을 3배나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노후 계획의 필요성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릴 수 있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계획 없는 퇴직 일상은 TV 앞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허구한 날 넷플릭스, 디즈니 등의 시간을 빼앗기는 일상이 과연 현명한 퇴직자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잊지 맙시다. 계획이 없는 노후는 바보 상자인 TV가 반길 일이고 끝내는 정신건강 이상을 초래하는 위험이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퇴직한 당신을 타락으로 빠뜨릴 10가지 위험. 다섯째, 배우자와의 관계 소홀은 황혼이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황혼이혼율 20년 전보다 무려 3배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퇴직하면 부부가 붙어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당연하겠죠. 그래도 퇴직하기 전에는 24시간 중에서
절반 정도의 시간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시간으로 썼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퇴직하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갈 곳과 할 일이 정해지지 않으면 하루 온종일 부부가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지내는 악몽 같은 일상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요. 물론 부부 금슬이 좋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 종일 배우자 얼굴 보면서 보내도 문제가 없을까요? 자신 없다면 하루 24시간을 3등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만의 시간,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잠자는 시간으로 쪼개보는 거죠. 퇴직한 당신을 나락으로 빠뜨릴 10가지 함정. 6째, 퇴직자라고 해도 기술의 발전을 무시하면 기회비용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몸이 직접 가야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자신을 몰고 가는 거죠. 특히 온라인 금융, 쇼핑, 행정 서비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소외계층의 70%가 60대 이상이라고 발표했어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못하는 게 없는 세상입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첨단 기능을 활용하는 건 못한다고 해도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기능을 쓸 줄 알아야 하죠. 특히 온라인 뱅킹, 쇼핑 및 주문, SNS 등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지인들과 소통하는 것도 이젠 기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정도만 해도 우리 엄마 아빠 원더풀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요. 퇴직한 당신을 나락으로 빠뜨릴 10가지 함정. 7번째, 건강관리 소홀하면 나이 들수록 의료비 폭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의 연간 의료비 평균적으로 500만 원이 넘는다고 발표했어요. 월로 환산하면 41만 원 수준이죠. 특히 혈관 3적으로 구분하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은 심내혈관을 파괴하는 주범인 만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절대 잊지 말 것은 혈관 질환은 반드시 뒤끝을 남긴다는 사실이죠. 두고두고 큰돈 들어갈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건강관리 잘하는 게 노년기 최고의 재테크라는 점을 잊지 맙시다. 퇴직한 당신을 나락으로 빠뜨릴 10가지 함정. 8번째, 노후에도 돈 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노년을 쉬면서 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0대 이상 취업률 55%가 넘는 것이 그 증거예요.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넘쳐나죠. 먹고 살기 위해서 폐휴지를 줍는 어르신도 그중 하나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쩝니까? 아프다고 쉴 수 있는 것은 특혜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어르신에게 쉰다는 것은 특별한 사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노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로 노후를 각오해야 한다는 말과 동일하니까. 퇴직한 당신을 나락으로 빠뜨릴 10가지 함정. 9번째, 퇴직 후 사회적 관계는 고독사를 부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이 심한 노인은 조기 사망률 2배가 높다고 발표했어요. 혹시 종일 본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24시간 동안 집 밖 출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것도 매일같이 종일 본가가 이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타깝지만 나이 들수록 집안에 스스로 갇히는 어르신이 늘고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결국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퇴직한 당신을 나락으로 빠뜨릴 10가지 함정. 10번째,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맙시다. 그 끝이 불행해질 수 있으니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 중에서 40%가 자녀와 경제적 갈등을 겪었다고 토로했어요. 그거 아시죠? 경제적 갈등은 결국 정신적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급기야는 서로 안 보고 사는 무늬만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퇴직 후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급자족하는 부모가 자식들에겐 가장 이상적인 부모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퇴직 후 재산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많든 적든 재산을 부부의 노후 자금으로 다 쓰고 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한 당신을 나락으로 빠뜨릴 10가지 함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영상이 퇴직 후 삶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